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한국의 명품 무기 K9 자주포의 엔진 국산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750억 원을 투입해 그동안 사용하던 독일산 K9 자주포 엔진의 국산화를 추진합니다.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방산부품 국내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방사청은 방산 분야 소재 부품 기술 개발과 과제를 발굴 기획하고 산자부는 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방사청은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크고 수출 가능성이 높은 핵심 부품 위주로 연말까지 기술 개발 과제를 추릴 계획인데 K9 자주포 엔진이 첫 사업으로 사실상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9 자주포는 구 삼성테크인이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1989년부터 10년 동안 연구 끝에 국산 기술로 개발한 무기입니다. 자주포는 견인포와 달리 차량에 탑재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포를 의미합니다. K9 자주포 사거리는 40km에 달합니다. 40km는 서울 한복판에서 용인시 부근까지의 직선거리 정도입니다. 사격 직후 새로운 사격 정보를 받을 경우 60초 안에 사격할 수 있고 15초 안에 포탄 3발을 발사할 수 있는 급속 발사도 가능합니다. K9 자주포는 하나 디펜스가 국방과학연구소와 독자 개발했지만 아쉽게도 엔진은 독일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MTU사의 천마력 엔진인 MT881 K500 디젤 엔진을 STX 엔진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고 이를 장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우리 군이 운용 중인데다 이미 6개국에 수출됐기 때문에 부품 국산화의 가치는 매우 큽니다. 1300문을 운영하며 포방부라는 별칭을 얻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 처음으로 터키에 280대가 수출됐고 2015년 폴란드에 차체 120대가 판매되었습니다. 2017년 인도 100대를 비롯해 핀란드 28대, 에스토니아 12대, 노르웨이 24대 등 세계 각지에서 꾸준히 수출 실적을 쌓아 올렸으며 최근 호주에서도 구매를 확정하고 동유럽 국가들이 연일 구매 의사를 묻는 등 세계적인 사태로 인해 전세계 국방 예산이 감축되고 대매 협상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계속된 구매 러시는 K9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인기는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자주포는 48%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절반을 독차지한 셈입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독일의 펜저 2000, 프랑스의 카이사르, 중국의 PLG45 등은 K9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K9 자주포 성능 개량 모델인 K9A1 초도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K9A1은 출시 20년 된 K9 성능을 개량한 자주포로 조종수 야간 잠망경, 보조 동력장치 등 야전 운영 효율성을 향상한 모델입니다. 특히 도수로 운영되던 자동 사격 통제 장치를 윈도우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으며 2018년도에 초도분을 실전 배치에 성공하였습니다. 하나 디펜스 관계자는 K9 자주포 종산으로 양산은 끝났지만 신규 수출 물량과 K9A1 등 각종 개량 모델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며 신규 수출을 통해 외국 수출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개량형을 통해 수요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K9의 그 성능은 여전히 의심할 필요가 없는 출중한 성능입니다. 그러나 개발된 지 20년 가까이 지나 미국, 독일, 러시아 등 국방 선진국들에서 새롭게 개발하는 자주포들에 조금씩 뒤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러시아의 ES-35 칼리차 SV 등 보다 발전된 무인화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자주포가 서서히 실전 배치되고 있으며 미국도 XM2001 크루세이더라는 자주포 체계를 개발하는 등 K9보다 앞선 체계를 개발 또는 배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는 연평도 포격 사태를 겪으며 북한의 갱도진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조기 제압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뒤처지지 않고 국내 필요를 위해 자동화 화포 기술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을 K9 기존 차체에 신형 포탑을 얹어 개량하는 방안을 고안하였습니다. K9A2라 불리는 K9의 새로운 개량 사업은 2027년 이후 전략화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K9A2는 위치 확인, 재원 계산, 방열, 송탄 및 장전, 그리고 사격까지 거의 모든 과정이 자동화된 무인 포탑으로 구성됩니다. K9의 차체 플랫폼은 그대로 쓰며 탄약 장전 장치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둔감 장약을 사용하고 장약 장전을 자동화시켜 현재의 3분간 최대 발사 속도 6에서 8발을 10발에서 12발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그 구조나 목표 성능이 미국에서 개발했던 차기 자주포 크루세이더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에 발사 속도 향상을 위해 순행식 포열 및 약실도 함께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K9 자주포를 도입한 국가들은 향후 K9A2로 성능 개량을 진행하면서 노후된 기동체계를 교체하게 되는데, 이때 국산 개발된 엔진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가 호주의 차기 보병 전투차량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개발한 세계 최강의 장갑차 AS-21 레드백에는 현재 K9에 장착된 NT881 K500 천마력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향후 호주 당국이 레드백을 택할 경우 창정비 시 이번에 개발하는 엔진을 탑재할 수도 있게 되며, 또한 한국에서 개발하는 다양한 기갑 차량에 새롭게 개발하는 엔진을 장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개발된 기갑 차량을 해외에 수출하면 그 효과는 실로 대단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성능 좋은 무기들 중 특히 지상병력 체계의 무기들은 이미 세계에서도 최고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할 만한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이번 K9 엔진 개발이 단순 K9 엔진의 수요뿐 아니라 향후 다양한 지상용 기동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우리나라에 여러가지로 굉장히 유용한 사업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르면 내년부터 자주포 엔진의 연구 개발이 시작되며 향후 5년 동안 총 개발비 750억 원이 투입되어 K9 자주포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왕정호 방위사업청장은 현재 검토 중인 K9 자주포형 엔진을 국산화한다면 화력 분야 자주국방에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된다며 수출 확대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유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어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방산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업무 협약이 경쟁력 강화에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자주 국방과 K9의 진정한 국산화에 퍼질인 이번 사업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이상 위클리 뷰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